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미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랜만에 영상을 켰는데요. 저는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는 동안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뜨개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어떤 걸 떴는지 한번 이야기해보고 보여드리고 대바늘 보그 강사반을 제가 1년 전에 자격증을 수료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이제 가디건이에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보시던 그런 무늬를 이렇게 넣어서 가디건을 뜨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도안을 보고 뜨는 건 아니고요. 대바늘 강사반 교재에 있는 가디건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하이넥 가디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조금 가까이에서 한번 볼까요?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클래식한 가디건이에요. 근데 이 보그 교재에는 이거를 어떻게 뜨는지에 관한 지시? 도안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도에 관한 것만 나와 있고 이런 무늬뜨기 도안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 사이즈에 맞게 이 가디건을 한번 전부터 떠보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이게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좀 느끼는 게 다르실 수 있지만 저는 이 스타일이 되게 클래식하고 약간 할머니 같잖아요. 네. 네, 저는 좀 할머니 같은 스타일의 그런 손뜨개 느낌의 클래식한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트렌디한 것도 좋아하기는 해요. 트렌디한 것도 좋아하지만 일단은 지금 클래식한 스타일을 좀 더 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이넥 가디건을 제 몸 사이즈대로 제도를 한 다음에 제 나름대로 한번 뜨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보그 강사반 수업 중에는 그 풀오버 하나랑 치마 이렇게 두 개만 수업 중에 배우고 나머지 스타일은 배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다른 스타일들도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제 따로 그런 특강 같이 해가지고 이 강사반 교재에 있는 다른 스타일들도 뜨고 싶으면 그 특강을 수강 신청을 해서 별도로 그 수강료를 내고 또 그 스타일만 이렇게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방에서 물론 배울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까지 배운 거를 토대로 해서 혼자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뒷판을 떴어요. 아까 보신 그 하이넥 가디건인데요. 이렇게 어깨 경사를 넣고 이렇게 무늬를 쭉 떴습니다. 그런데 이 옷의 특징이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면을 보면 이렇게 코줄임을 했다가 다시 코늘림을 해서 이렇게 잘록하게 라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렸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뭐 선생님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맞게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혹시 보고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무늬를 뜨고 나머지 코줄임하고 코늘임 하는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여분을 줘서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별도 별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떠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뒷판을 떴고요. 무늬가 너무 예쁘죠? 저는 이렇게 되게 클래식한 아람 무늬를 좋아합니다. 이번에 떠보니까 꽈배기랑 요 네모난 격자 무늬가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요 두 개가.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판도 떴습니다. 이거는 앞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판이랑 이렇게 앞판을 두 개를 떴어요. 두 판.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붙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뒷판이 있고요. 이 뒷판에 이제 앞판이 이렇게 붙겠죠? 네, 이렇게 앞판이 아니다. 이렇게 붙겠네요.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여민 부분을 이렇게 코를 주어서 떠서 이렇게 단추를 달면은 이렇게 앞에를 이렇게 여미는 거예요. 네, 예쁘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거 실은 메리노 약이라는 실이랑 이사야 모헤어를 이렇게 합사해서 뜨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합사해서 뜨는 건 처음인데 이 메리노 약 실이랑 이거를 합사를 하니까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이 모헤어 이사야 모헤어 실은 요거는 지금 그 산네스간 그 모헤어로 뜬 거거든요. 요 모헤어랑 굉장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요거는 되게 폭신폭신하고 얇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요 잔털. 예, 보시면 잔털이 굉장히 많죠. 요런 스타일인데 이 이사야 모헤어는 잔털이 별로 없고 굉장히 단조로운 모헤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냥 실 같은 모헤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를 뜨면서 이렇게 잔털이 없어서 조금 너무 모헤어 느낌이 안 난다 해서 좀 별로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합사를 해서 편물을 떠보니까 이런 모헤어로 뜬 것보다는 조금 더 간결하고 이 느낌도 또 나름대로 되게 좋더라고요. 예뻐요. 그렇게 막 잔털이 많지는 않죠? 딱 봐도. 그치만 합사를 하니까 또 이런 실로 합사를 하니까 또 느낌이 또 다르게 아주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앞판 뒷판을 다 떴고요. 이제 이렇게 소매를 뜨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떠서 완성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제도를 하고 산출을 하는 거를 혼자서 스스로 이렇게 헤매면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산출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이게 소매 부분은 무늬가 이렇게 되고 뒷판은 또 이렇게 되고 앞판은 또 반 정도 무늬가 또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뜨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산출을 할 때는 소매, 앞판, 뒷판 이렇게 세 개를 다 세 가지 무늬를 따로따로 게이지를 내야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워낙에 귀차니즘이 심하기 때문에 요 앞판 무늬만 일단 게이지를 내고 그냥 이걸 뚝 잘라서 그 게이지의 반 이런 식으로 해서 게이지를 내서 앞판을 산출을 하고 소매를 산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완전히 게이지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은 소매를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매를 뜨면서 한번 여러분이랑 보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보그 수업을 1년 동안 언제였죠? 2022년도에 공방, 각 집에서 가까운 공방에 다니면서 코바늘 입문, 대바늘 입문, 대바늘 강사 이렇게 세 가지 자격증을 수료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그냥 좀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2022년도죠. 2022년도에 공방에 다니면서 보고를 수업을 들을 때만 해도 보고 수업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보고에 그리고 보고 수업을 들었다고 하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뜨개를 꽤 한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뜨개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이 그냥 혼자서 집에서 한 6, 7년 정도 뜨개를 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하는 보그 수업을 어떤 걸 들어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아이가 그때 당시에 5살이었나요? 네, 5살이었던 것 같아요. 5살이었기 때문에 아직 어려서 집에서 가까운 공방을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공방에서 보고 수업을 한다고 하길래 이왕 배우는 거면 좀 체계적으로 배우자.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고 하니까 뭐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서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보고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체계적이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을 의상학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보고 수업에 대한, 그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는 상태였어요. 대학교 때 물론 이런 니트 관련한 제도는 아니었지만 여성복이랑 한복 제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이제 제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서 졸업작품까지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스타일들의 제도를 한 번씩 해본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보고 수업을 들었는데 물론 입문 과정에서는 제도를 배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뜨는 방법에 대해서만 수업을 듣는데요. 이제 대반을 강사반 수업을 들어가니까 이제 제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왜냐면 저는 대학교 때 그 제도를 했다가 졸업을 하고 한 번도 제도를 안 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제도를 해보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내가 다시 해본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설레이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뜨개 도안을 그동안 제가 혼자서 6, 7년 정도 집에서 혼자 떠봤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 도안을 보고 뜨는 거에 대해서 한계점에 대해서 좀 느끼고 있었어요. 그 한계점이 뭐냐면 이 도안을 보고 뜨는 거는 어찌됐든 맞춤복은 아니잖아요. 그냥 평균치에 스몰 사이즈, M 사이즈, 라지 사이즈 해가지고 그마저도 이제 게이지에 따라서 손땀에 달아서도 또 정확하게 그 사이즈가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도안을 보고 뜨면 생각했던 것과 핏이라던가 어떤 느낌이 다르고 또 사이즈도 내 몸에 잘 맞지 않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해서 그 제도에 맞게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옷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내 몸에 맞게 제도를 해서 그거대로 옷이 나와서 내가 입었을 때 편안하고 내 몸에 꼭 맞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은 내 몸이 편하다는 거겠죠? 내 가슴둘레, 내 소매 길이, 내 어깨 너비 이런 거에 따라서 맞게 제도를 해서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으면 당연히 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안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쓸데없이 실을 많이 그러니까 제 말은 제 도안을 보고 뜨는 것보다도 제도를 해서 내 몸에 맞게 옷을 만들면 실 소요량이 줄어들더라고요. 도안에서는 보통 우리가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옷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체형이 가슴둘레는 M 사이즈인데 나는 특별히 팔뚝이 좀 얇아요. 얇아서 팔뚝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몸은 다 다른 건데 이 도안을 보고 뜨면 M 사이즈대로 뜨면 사실은 내 몸은 이 팔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좀 평균치보다 짧다거나 아니면 내 선호도에 따라 더 짧게 만들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 팔뚝이 좀 얇아서 나는 굳이 이거를 이렇게 통이 크게 뜰 필요가 없는데 도안을 보고 뜨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도안대로만 떠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 소요량이 더 늘어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저희 실값도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제도를 해서 내 몸에 맞게 옷을 만들면 내 몸 사이즈에 맞게 딱 맞춤으로 해서 실을 딱 맞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둘레는 내 몸 사이즈에 맞게 뜨고, 그게 만약에 M 사이즈라면 M 사이즈 소요량대로 실이 소요하게 뜰 수 있을 것이고, 내 소매는 내 팔뚝이 좀 얇으니까 뭐 실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 필요가 없어 하면은 더 실이 적게 드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실 소요량이 확실히 제도를 해서 만들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를, 물론 이제 강사반에서는 치마를 제외하고는 풀오버 한 벌밖에 제도를 안 해보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도를 좀 해봤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스타일의 제도를 해보면요, 그 여러분이 보시는 그 도안들 있잖아요. 되게 예쁜 도안들을 보고 대충 이렇게 따라서 뜨실 수가 있어요. 내 몸에 맞게. 그러니까 어떤 도안을 보고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도안 너무 예쁜데 이 부분은 조금 나는 이렇게 고치고 싶어. 나는 이렇게 소매통이 큰 건 안 좋아하는데 디자인은 참 예쁜데 소매통이 너무 넓다. 나는 이렇게 소매통이 큰 거는 좀 불편한데 라고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 몸에 맞게 제도를 해서 바꿔서 뜰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서술형 도안은 좀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서술형 도안은 그렇게 하기 좀 어렵고, 보그식으로, 그러니까 다루마북이라던가 이제 털실타래 같이 이렇게 도식화된 도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게 드롭숄더 스타일이다 하면은 드롭숄더 스타일의 제도를 하는 거예요. 제 몸 사이즈에 맞게. 그 다음에 내 몸 사이즈에 맞게 해봤더니 소매통은 딱 요 정도만 뜨면 되네. 소매통이 예를 들어서 도안에는 20cm야 하면은 내 몸에 맞게 제도를 해보니까 15cm밖에 안 되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바꿔서 뜰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 맘대로 도안을 좀 바꿔서 뜰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기는 하겠죠. 네, 대바늘 강사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도안을 자유자재로 내 몸 사이즈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제도를 여러 번 해보고 조금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해봐야지 가능한 거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보그 대바늘 강사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었어요. 헤매던 부분을 더 이상 헤매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공방 선생님이랑 여러 가지 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실을 보는 안목도 좀 키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수업을 듣는 수강생분들이랑 같이 이제 함께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혼자 뜨개를 하는 것보다 훨씬 자극도 많이 받고 더 열심히 동기부여가 돼서 뜨개를 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그 대바늘 강사 수업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도원 수업을 결국에는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너무 비싼 수강료가 부담이 돼서였습니다. 사실 보그 수업을 들으면 다른 공방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녔던 공방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에스킴 디자인 학원이라든지 리네아라든지 이런 보그 수업을 듣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아카데미나 공방들은 그 수업을 들을 때 그 공방에서 실을 사야 하는 게 이제 약간 그런 원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때 필요한 작품, 수업을 들을 때 뜨는 작품들 있잖아요. 그 작품의 재료를 모두 공방에서 사야 하는 게 어떤 암묵적인 그런 원칙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공방에 있는 실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을 한 실이었는데요. 아무리, 물론 이 메리노약 실도 공방에서 샀던 건데, 요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이게 100g에 400m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실이었지만, 이 실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실이 한 볼에 9,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아니면 더 비싼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죠. 지도원에 가면 5, 6작품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한 작품을 할 때 15에서 20만 원 정도 든다고 치면 실값만 해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한 달에 20만 원인가요? 30만 원인가요? 네, 수업료를 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과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료랑 실값까지 하면 한 달에 너무 많은 돈이 나가는 거예요. 거의 4, 50만 원, 40만 원 정도 나가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됐었는데, 제가 또 하나 부담이 됐던 건 이 자격증을 받으려면 또 그 자격증을 받기 위한 또 돈이 있어요. 그게 지도원은 20몇만 원이었나요? 네,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굉장히 꽤 그것도 부담스러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이게 눈덩이처럼 돈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금액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도원 수업을 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일단은 내는 그 수강료에 비해서 얻어가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도를 이미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독학으로도 충분히 지도원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도원 수업에 결국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지금 혼자 또 다시 이렇게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보그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서 보그 관련한 수업을 듣고 있다, 공방에서 보그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점들을 댓글로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그런데 보그 수업을 듣고 나서 이렇게 저는 독학을 이것도 지금 독학이잖아요. 이거 교재에 있는 거를 저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보그 수업은 나중에 공방을 차려서 보그 선생님을 할 게 아니라면, 강사판까지만 듣는 게, 딱, 가성비 면으로는 딱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보그 수업이라는 게, 이 교재를 갖고 하기 때문에 이 교재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다 배우기도 굉장히 바빠요. 이 과정 자체가 빠듯하고 과제도 굉장히 빡세고요. 선생님도 이 지도원 안에 있는 모든 세세한 것까지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다 하나하나 캐치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알려주시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나가야 하는 진도가 있고, 네, 굉장히 바쁘거든요. 사실 바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보그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딱 그 자격증을 수료했으니 이제 나는 뭐 도안을 만들 수 있어. 이제 나는 도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이 다 이제 완료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고, 보그 수업은 그냥 보그 교재에 있는 지식들을 배우는 걸로 딱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의 것들은 또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또 다른 수업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고 수업을 들으면 모든 뜨개에 관련한 지식이 이제 다 이제 배울 수 있다. 이제 모든 게 다 완료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저에게는 가장 큰 이유였어요. 지도원 수업을 듣는 게 크게 의미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도원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안다고 해서 제가 도안을 막 뚝딱뚝딱 그다음부터 만들 수 있고 뭔가 디자인,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막 마음대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지도원 수업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많이 떠보고 또 혼자 독학도 해보고 이러면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좀 뜨개를 하기로 방향을 잡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은 뜨개질 하는 방법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배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뜨개질은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손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공예 부분인데 이 수공예 부분은 물론 장인 밑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막 그분한테 그런 기술을 전수를 받고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뭐 도자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제 장인분들 밑에 들어가서 이제 막 그런 잔심부름부터 해가지고 그분의 이제 기술을 배우고 연마하고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뜨개질이라는 게 꼭 누군가한테 배워야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부터도 그랬어요. 사실 저는 공방을 가기 전에 한 6, 7년 동안 뜨개를 혼자 집에서 하면서 저의 뜨개 선생님은 유튜브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사실 유튜브만큼 좋은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요. 이 뜨는 방법에 관한 책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많기 때문에 그 책을 보고 따라서 그 사진을 보고 떠도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뜨개질이라는 거는 사실 누군가한테 꼭 이렇게 선생님이 있어서 배워야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학을 하는 것이 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나는 독학하는 거 좋아하고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보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뜨개 수업을 들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사실 예전에는 뭐 선생님이 필요하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은 유튜브라는 너무나 좋은 그런 공유의 시대잖아요. 정말 대공유의 시대입니다. 모든 걸 다 공유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혼자서 뭐 의지가 있고 정말 재미있고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저는 보고 수업도 독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강사반까지는 수업을 듣는 게 훨씬 수월하기는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강사반 수업까지 듣고 나서부터는 뭐 그렇게 뭐 딱히 어려운 게 있을까? 혼자서 좀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보고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보고 수업을 듣고 굉장히 많이 실력이 좋아졌고 또
이렇게 중구난방 이렇게 흩어져 있던 뜨개 지식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독학하는 게 좀 어렵고 나는 성격상 어렵다. 누군가한테 이렇게 어디 정기적으로 어디를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해야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대반을 보고 강사까지는 꼭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뜨개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을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좀 혼자서 이리저리 고생하면서 뜨개를 하더라도 저는 좀 독학하는 게 제 성격에는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방 다닐 때까지만 해도 사실 저는 이 도안 작가를 꿈꿨었어요. 도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이것저것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혼자 도안을 만들려고 이렇게 이것저것 연구를 해보니까요. 정말 이 뜨개질 분야에서 이 성공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를 아주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도안을 만드는 거는 조금 미뤄두고 일단은 이 재미있는 뜨개를 만끽하자. 약간 요렇게 지금 바뀐 것 같아요. 뜨개 하는 시간이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내가 뜨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게 제 하루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 등하원을 시켜야 하고 이제 집안일도 해야 하고 또 제가 또 다르게 또 뭔가 이제 또 봉사활동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뭔가 또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하면 하루 중에 내가 뜨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몇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밥을 빨리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항상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짜투리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뜨개를 할 수 있을까? 항상 이런 거를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옛날에 유퀴즈에 여러분 누군가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신 분 있잖아요. 갑자기 그분 이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되게 원로 배우분이 나오셨어요. 되게 유명한 배우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나이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원로 배우니까 이제 거의 한 40년? 막 이렇게 40년 넘게 연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동료 배우가 직업이 뭐냐고 했을 때, 이제 배우다. 자기는 배우가 직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저분은 참 어떻게 이거를 직업이라고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이해가 안 됐다. 자기한테 이 배우라는 것은 직업을 뛰어넘은 거죠. 직업이 아니라 그냥 나다. 이 배우는 그냥 나다. 나 자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이 뜨개가 취미이잖아요. 보통 뜨개질은 제 취미예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샌가 제가 한 이제 10년 정도 됐거든요. 뜨개를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뜨개질이 당신한테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냥 이 뜨개질이 그냥 나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이 뜨개질은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수단도 아니고 뭐 취미도 아닌 것 같아요. 취미도 아니고 취미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뭘까? 도대체 이 뜨개가 뭐길래 나는 이렇게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행복해하고 막 좋아할까라고 설레야 할까.
진짜 막 연애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뜨개질 할 때. 그 남자친구 20대 때 그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그 느끼는 그 여러 가지 감정을 느껴요. 이 뜨개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데 그분 말씀이 딱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뜨개는 이제 그냥 나 자체가 됐구나. 내 삶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이런 취미가 있다는 게 정말 진짜 큰 행운인 것 같아요. 너무 인생을 훨씬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말로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는 거는. 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뜨개를 거의 뭐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뜨개 열정기를 지나 뜨개 권태기를 지나 이제 나는 그냥 뜨개가 내 삶 자체가 되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열정적으로 막 그렇게 뜨개를 예전처럼 뜨개 초보 시절에는 정말 열정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냥 이 뜨개가 내 삶이 됐구나, 내 삶의 일부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뜨개는 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저한테 뜨개는 그냥 제 삶 자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요, 여러분. 저희 코를 세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요거 얼른 떠서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어요. 입은 거. 요거 근데 제가 소매 뜬 거 이렇게 소매에 이렇게 대보니까 이 제도를 해서 뜨는 옷들의 특징은 몸에 꼭 맞게 뜨게 되잖아요. 제도를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몸에 꼭 맞네요. 이너에다가 이 가디건은 뜨게 되면, 완성하게 되면 이렇게 얇은 옷은, 그러니까 두꺼운 옷은 못 입을 것 같아요. 몸에 이렇게 꼭 맞는 가디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뻐요. 이것도 진짜 잘 입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 입고 제 고등학교 친구들 만났었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이거 뜬 거라고 하니까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뜬 뜨개 옷 중에 가장 많이 칭찬을 들은 옷이 되었습니다. 너무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소매가, 이 벌룬 소매가 너무 예쁘대요. 여성스럽대요. 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보그 수업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았고요. 다음 영상은 아무래도 이거를 완성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뜰지 지금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소개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씨 너무 추운데요, 여러분 따뜻하게 집에서 귤 까먹고 넷플릭스 같은 거 재밌는 거 보시면서 편안하게 즐겁게 뜨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일찍 만났잖아요. 우리 이거 이제 재미있으면은 근데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어.